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도 차이나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죠. 영국,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삼국을 통해서 중국을 지원했죠. 중국군을. 네, 중국을 지원했어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죠. 인도 차이나 삼국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동남아시아는 당시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태국 빼고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는 영국의 식민지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고,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동남아에 군대를 파견하니까 긴장하겠죠. 그래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식민지인데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인도 차이나 삼국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면서 삼국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이 결국은 그 삼국에 있던 프랑스군을 다 몰아내죠. 결과는 뭔가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독립시켜 준 거죠. 결과적으로. 안 그랬으면 현 시대에 독립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프랑스는 계속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죠. 일본이 물러나자 또 식민지를 만들려 했죠. 다시 식민지를 만들기는 어려웠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삼국을 독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조선인도 기여를 했죠. 그때는 조선인도 참전을 했잖아요. 적게는 30만, 많게는 40만까지. 기여를 한 거예요. 1940년 일본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식당, 숙박시설, 군수품 판매점 등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 중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자 영국이나 프랑스는 무기, 탄약, 군용 차량, 의약품, 식량 등을 인도 차이나를 통해 지원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군대를 파견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죠. 왜? 이쪽은 아까 살펴봤듯이 서방 국가들이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태국 빼고는 전부 다. 일본이 진출하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여 일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다. 이러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은 인도 차이나에 일본군을 파견했다. 이게 이제 좀 실수죠. 하지만 일본군 파견은 영국이나 미국의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물론 이 시기 프랑스에는 친독일 정부가 들어서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 국가 현황 아까 봤죠? 다 식민지였다. 짧게는 한 50년, 뭐 길게는 뭐 그때 기준으로 뭐 100년 이상 그래요. 식민지였다. 뭐 300년 동안 식민지였던 것도 있죠. 인도네시아는 그래요. 일본이 인도차이나 삼국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기들의 영역인데 일본이 침투한 거 아니에요. 일본은 당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군을 상대할 수도 있고, 미국군과 영국군을 직접 상대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군을 상대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미국군, 영국군, 중국군, 삼국군을 상대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가 쉽죠. 근데 후자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전자의 길을 선택했으면 중국은 이제 일본 영토가 됐겠죠.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이때 영국은 독일과 상대하느라 일본과 전쟁을 치를 형편이 되지 못했다. 지원을 끊기 위해서 인도차이나 삼국에서
군대를 파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지원은 끊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당시에 고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과 전쟁함으로써. 미국 역시 국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요.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일본하고. 미국 국민들이 찬성을 해야 전쟁을 일으키죠.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을 상대했으면 일본은 중국 영토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다. 영국의 지원은 끊길 때고, 미국이, 그래요. 미국만 지원한다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들이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군이 그래요. 상대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또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영국은 1940년 9월 7일 독일 공군에 의해 런던이 폭격당했다. 즉 독일이 영국보다 전쟁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영국의 중국 지원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영국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도 런던이 폭격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한데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해요, 중국을. 미국 혼자서 중국을 지원한다고 하여 중국이 일본을 상대할 수는 없다. 그렇죠. 어떻게 상대해요? 그래요. 또 미국의 관심은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유럽에 먼저 있지 아시아에 먼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미국 역시 중국을 장기간 미국 역시 장기간 지원할 수 없다. 그렇죠. 국민들 승리할 수 없다 생각하면 지원을 끊었겠죠. 영국도 이제 지원에 곧 빠지고, 그러면 정복 당하는 거였죠, 중국은.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은 타국의 지원 없이는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무기를 대줄 수 있는 곳이 영국, 프랑스, 미국인데, 프랑스는 이제 독일한테 점령당함으로써 지원할 수 없게 됐고, 영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근데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무리한 행동을 한 거죠. 중국은 어떤 사정이었냐? 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의 산업시설은 상하이, 베이징, 텐진, 광주에 몰려 있었는데 산업시설이 몰려 있는 건 모두 일본군에 점령당했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나요? 지원받는 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을 못하고. 전쟁이 되냐는 거예요. 지원만 끊기면 이제 정복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충침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농촌 지역밖에 없었다. 즉 중국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 영토가 넓다 해서 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시설을 다 뺏겼잖아요. 무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뭔가요? 농촌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인구는 있으니까 이제 무기를 지원받으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정복당하는 거였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당 인사들이 2인자까지 장제스랑 경쟁하는 2인자까지 일본에 했던 거예요. 일본이 급했던 거죠. 다 멸망한다 생각했던 거죠, 중국인들도.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하겠는가? 지원 끊기면 끝나는 거죠. 지원이 끊기는 순간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만 상대했으면 중국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했을 것이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프랑스의 지원은 곧 끊겼고 영국의 지원도 이제 끊길 운명이었고 1941년 7월 인도차인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자 미국과 영국은 즉각 반응했다. 자기들 영역에 이제 일본이 진출했으니까 반응하겠죠.
1941년 7월 26일 미국은 일본의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일본 기업 및 개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미국과의 모든 교역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미국과 거래 안 하면 그만이죠. 중국의 산업시설을 다 점령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월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일본 석유 수입의 약 9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일본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렇죠. 전쟁을 치르려면 석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1941년 7월 26일 영국 또한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여 일본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무역을 중단했다. 이 석유가 문제였던 거죠.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공격을 시작으로 일본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동남아시아 식민지들을 침공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석유를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석유가 수출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협상이 잘 안 되면 인도네시아만 침공하면 됐다는 거죠. 당시 뭐 인도네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는 일본이 적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일본이 무리한 수를 던진 거죠. 일본의 첫 번째 실수는 인도차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고 그냥 중국군만 상대하면 되는데 이상한 판단 착오였죠. 두 번째 실수는 진중한 습격이다. 석유가 필요하면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인도네시아를 공격하면 된다. 당시 네덜란드는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고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더라도 뭐 네덜란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몰루카 제도 등에서 석유가 시추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만 점령하면 석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잖아요. 석유 문제 해결되는데 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요? 인도네시아 점령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 경우 영국은 단독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없었다. 독일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격하면 일본군에 영국군이 몰살당한다. 그렇죠. 영국군은 독일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본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격하면 몰살당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은 공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네덜란드 식민지가 공격당했는데 미국이 왜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해요? 미국이 석유 수출 허용을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면 더욱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기 어렵다. 너희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점령했다. 그럼 끝나잖아요. 너희 석유 수출하면 우리 철수할게 이러면 뭐 전쟁할 명분이 없잖아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동맹국 방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방어를 위해 자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 왜 네덜란드 식민지를 일본이 침공했다고 일본하고 전쟁을 일으키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그 석유 수출해라. 우리 석유 수출 없으면 못 산다. 그럼 우리 철수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죠. 전쟁할 명분이 없잖아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중한 습격이 굉장히 큰 실수였던 거죠. 석유가 필요하면 인도네시아만 점령하면 되는데 공격함으로써 이제 미국군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그렇죠.
이 기습 공격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일본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미군 함대를 목표로 어뢰와 폭탄을 쏟아부었고 특히 정박해 있던 전함대를 집중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큰 타격을 입었고 8척의 전함 중 4척이 침몰하고 4척이 손상되었으며 수많은 항공기와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당시 훈련 중이던 항공모함들은 진주만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면했다. 한 절반이 파괴됐죠. 태평양에 있던 진주만 공격은 일본의 군사적 성공이었지만 동시에 일본에게 가장 큰 실책이기도 했다. 이 공격은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고립주의를 주장하던 미국 내 여론을 순식간에 전쟁 참전으로 돌려놓았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 8일 치오구의 날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회에 요청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미군을 상대로 하면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거 실수였던 거죠. 2번 실수했죠. 첫 번째 실수는 그냥 중국군만 상대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군이 승리가 확정돼 있던 건데 중국은 무기도 없잖아요. 무기 생산 능력도 없고 지원만 끊기면 끝나는 거였는데 무리하게 인도차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것 그게 이제 자극을 했죠. 그러면 필요한 인도네시아만 점령하면 되는데 그래요. 하와이를 공격했잖아요. 그럼 이제 참전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미국은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함과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전력을 급속히 회복했고 이는 일본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진주만 공격은 일본이 미국을 태평양 전쟁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패배를 자초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굳이 끌어들일 이유는 없었던 거죠. 미국을 전쟁에.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필리핀의 루손섬에 상륙하여 미군과 필리핀 연합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당시 필리핀에는 더글라스 메가드가 이끄는 미군과 필리핀군 약 13만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공군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주요 비행장과 기지를 폭격하며 제공권을 장악했다. 미군과 필리핀 연합군은 바탄반도로 후퇴하여 저항했으나 식량과 보급 부족에 시달렸다. 결국 메가다 사령관은 1942년 3월 호주로 철수했고 남은 병력은 4월 9일 항복했다. 항복한 미군과 필리핀군 포로들은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는 비극적인 행군을 강요당했다. 그래요. 일본군이 전쟁을 잘했죠. 당시에는 전쟁만 하면 대승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랬죠. 너무 자신감이 많았죠. 과욕을 부리는 거죠.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군 뭐 다 상대해보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너무 무리한 수를 둔 거죠. 하나씩 가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겠다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간 거죠. 일본군은 필리핀과 동시에 영국 식민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공격했다. 미국 식민지 공격하고 영국 식민지 공격하고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말레이 반도 북부에 상륙하여 영국군과 연ning 음방 군대를 남쪽으로 밀어붙였다. 영국군은 뭐 상대 안 되죠. 뭐 독일하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는데. 일본군의 자전거 부대는 정거를 뚫고 빠르게 진격하며 영국군이 보급로를 차단했다. 영국은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싱가포르를 방어하기 위해 해군 주력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리펄스를 파견했으나 이 두 함정은 일본군 항공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결국 영국군은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에 항복하며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잃게 되었다. 다 대승이잖아요. 영국군은 이미 또 상대도 안 되잖아요. 독일군과 상대하느라 독일군을 상대하는 것도 고전 중인데 어떻게 일본군을 상대해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말레이 반도 점령 이후 일본의 다음 목표는 석유 생산지 네덜란드령 동인도였다. 1942년 1월 일본군은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등 유전지대를 집중 공격했다. 당시 네덜란드 본토는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고
식민지 군사력은 매우 미약했다. 그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연합군이 힘을 합쳐 방어에 나섰지만 다 이제 다 패배하고 좀 모여 있었던 모양이죠. 1942년 2월 말 자바 해전에는 연합군 해군이 괴멸하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방어는 실패했다. 다 괴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굳이 뭐 다 상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 상대했던 거죠. 1942년 2월 말 자바 해전에서 연합군 해군이 괴멸하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방어는 실패했다. 결국 3월 9일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일본군에게 점령되었고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무리한 상대였던 거죠. 다 그냥 적으로 돌려버린 거죠.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외에도 일본은 태국을 침공하여 협력 관계를 맺었고 버마를 공격하여 영국군을 몰아냈다. 버마는 인도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이었으며 일본군은 중국에 대한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태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에게 협력했다. 이로써 일본은 짧은 기간 안에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장악하며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다.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국군, 영국군, 다 네덜란드군 다 합쳐봤자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결국. 너무 무리수였죠. 인도네시아만 점령했어야 되는데 다 상대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1943년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버마에 버마국을 수립했다. 당시 버마는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일본군은 영국군을 몰아내고 바마우를 수반으로 하는 친일 정부를 세웠다. 그는 버마의 독립운동가로 영국에 저항하며 총리를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는 영국군에 체포되었으나 버마가 독립하면서 사면받았다. 이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이 파견되었다. 버마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인도 방면으로의 침공 거점 역할을 했다. 인도까지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죠. 영국군 상대해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버마를 보라는 거예요. 버마는 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버마가 미얀마였겠죠. 120년간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식민 통치를 끝낸 나라가 그걸 독립시켜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일본이잖아요. 큰 역할을 한 거죠. 그쪽의 독립에. 근데 일본군에 또 그 당시에는 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래요.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조선인도 기여한 거예요. 버마 독립에. 그래요. (1943년 10월) 일본은 필리핀 제2공화국을 세웠다.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으나 일본군이 미국군을 몰아낸 후 그렇죠. 호세 P. 라우레를 대통령으로 하는 친일 정부를 수립했다. 라우레는 미국 통치하에서 장관을 역임했으며 일본의 침공 이후 일본에 협력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는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으니 사면받았다. 이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이 파견되었다. 필리핀은 일본의 대동강화 공영권이 중요한 일부로 여겨졌다. 필리핀도 뭐라는 거예요?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그 미국군을 몰아내고 어떻게 됐나요? 독립시켜줬잖아요. 조선인도 기여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43년 10월 일본은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통합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이 지역들은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에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일본군은 이곳에서 군정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군수품 생산과 철도 건설 등에 투입했다. 특히 말레이 반도와 태국을 잇는 이른바 죽음의 철도는 연합군 포로들과 현지인들의 강제 노역으로 건설되었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일본이 패망한 후 영국은 다시 이 지역에 돌아와 식민 통치를 재개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기나긴 식민지 기간 동안 다 몰아내주고 독립시켜준 나라가 누군가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선인도 기여를 했다. 사실이잖아요. 다 독립시켜주잖아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도 프랑스는 다 몰아냈잖아요. 그 일본이 패망한 후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한 거지.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몰아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식민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몰아내준 게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요. 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전쟁 수행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군납 관련 사업을 운영했다. 이 조선인들도 군대에 군인만 파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는 거예요. 또한 철도 건설, 광산 채굴 등 강제노동 현장에 동원되기도 했다. 뭐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되니까 노동 현장에 동원됐다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이들 국가에서 조선인을 조직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다. 실상 이들 국가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식민지 상태였다. 그러한 국가들을 다 독립시켰는데 형역한 기여를 했죠. 일본인과 일본에 적극 협력한 조선인의 평판이 나쁠 리 없었던 것이다. 이쪽 국가들에서는 뭐 일본군을 뭐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죠. 조선인도 그렇고 다 독립시켰잖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해도 어떻게 되나요? 다 독립하잖아요. 그 사례를 보면 알듯이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패망한 후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다시 식민지를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죠. 이미 독립시켜놨으니까. 큰 기여를 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평판이 나쁠 리 없잖아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다 독립시켰는데 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국 쪽이 좀 별로 안 좋아했죠. 조선인들을. 중국에 사는 종족들이. 일본이 동남아 국가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큰 실수였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모조리 다 독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일본군과 그에 적극 협력한 조선인은 동남아시아인들에게 진정한 독립을 위한 구세군이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조선인도 파견됐으니까.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 본국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당시 독립한 국가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럼 다 독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이런 데도 다 기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건가요? 한번 보면 안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파견된 동남아에 파견된 조선인은 몇 명이었니? 조선 인구는 몇 명이었니? 조선인 병사는 몇 명이었니? 태평양 전쟁. 그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24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중국에도 파견되고 뭐 동남아시아에 많이 파견됐겠죠. 24만 명이 파견됐다. 대략. 독립시키는데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 국가들한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2만 2천 명이나 사망했다는 거예요.
큰 기여를 한 거죠. 동남아 국가들이 독립에. 전투에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육군 해군에 배치돼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판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때 외국 군대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독립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